자, 토지 임야대장 등록 사항인데, 그죠? 이제 여기부터는 토지대장 옆에 놓으시고 하나하나 이제 확인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소재 지번은 이미 말씀드렸죠, 그죠? 신문리 78의 2번지의 토지대장이고, 임야대장이라면 산자가 지번 앞에 붙는다까지 했고, 그죠? 지목입니다. 토지대장 좌측에, 그죠? 토지 표시란에 요 토지 표시해 놓고, 그죠? 여기에 세 가지가 적어지죠. 지목, 면적, 사유, 요렇게 세 가지 있죠. 토지 표시 안에, 토지 표시란 안에 지목, 면적, 사유인데, 요 사유는 면적, 사유 다시 나오죠. 지목 보십시오. 28개의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등록합니다. 지금 현재, 그죠? 요 지목은 전 내려가다가 토지대장 보세요. 공장 용지가 됐다가 대로 바뀝니다. 요건 지목이 변동되어 온 거는 나중에 사유하면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 그죠? 맨 밑에 현재 이 토지, 나중에 그 전에 지목은 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써진 거죠. 대가 이 현재 이 토지의 지목이고, 숫자 있죠. 그 지목 위에 01 이렇게 붙어 있는 숫자는 코드 번호인데 28개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1번 지목이 전이고 코드 번호 이렇게 공장 용지 앞 위에 9번, 대는 8번 이런 지목인데 시험에는 코드 번호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몇 번 지목이 뭐냐 이걸 묻는 건 없고, 그죠? 그냥 코드 번호와 함께 지목이 적어진다는 것만 아시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토지 임야대장 등록상 3번 면적입니다. 거기 읽으시면 토지의 수평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이 되는데, 자, 우리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할 때 토지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우는 지적 공부 중에 요 면적 있죠. 아까 자 면적 보세요. 토지 임야대장에 그 토지 표시란에 면적 요거는 토지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됩니다. 원래, 그죠? 800제곱미터였는데 500이 됐다가 쭉 내려가서 맨 끝에 583.2 요게 현재 요 토지의 면적입니다.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면적이 바뀌었는지도 요거 사유할 때 설명드립니다. 좀 이따가. 마지막에 있는 요 583.2만 현재 토지 면적. 예? 그 왜 도면 보고 있나 저 언니는? 토지 임야대장 보라니까 넘겨요 뒤로. 확진자 아이가 혹시? 토지 임야대장 보라고. 그것도 등기부를 보고 있나 또. 예. 대장. 마이카노. 언덕에 있나? 자, 현재 이 토지 면적은 583.2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뭐 실무 이야기했죠. 앞전에도. 몇 평이냐?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 중개하러 가시면 몇 평이냐고 묻죠. 그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제곱미터를 평으로 하려면 제곱미터 나누기 약 얼마를 합니다? 3.3을 하면 요게 평이 나오죠. 근데 그 제곱미터 나누기 3.3이 121분의 400이다. 그죠? 정확히 말하면 이 121분의 400이 3.3입니다. 이 식을 121분의 400, 3.3 이걸 누가 만들었다 했죠?
일본 놈.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일본 놈의 단위입니다. 그럼 이제 실무에 가면 이 나누기 3.3 정확히 3.3058입니다만은 이게 평입니다. 그건 이제 실무적인 이야기고 제곱미터 단위로 나중에 우리 시험에는 토지 임야 대장에만 등록이 돼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결론적으로 그죠? 나중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중개 거래하실 때는 요 물건이 토지가 아니면 임야가 김혜시 장유면 신문리에 78의 2번지 땅이 매매, 임대 등을 해달라고 물건이 나오면 요 토지 대장 안에서 확인해야 될 거는 중개 거래하실 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요 토지의 현재 지목하고 면적입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목이 뭐죠? 대. 현재 면적은 583.2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항은 나머지 등록 사항은 중개하러 가시면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죠? 왜 그렇죠? 물으면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하러 안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전체를 다 묻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지목, 면적만 아시면 되고 또 하나 오늘 집에 가시다가 길거리에서 가들 만나면 중개사 시험 제도 좀 바꾸라 그러세요. 힘들어 죽겠다고. 코로나보다 힘든 게 시험이다. 여러분 그죠? 싹 바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몇 번을 이야기해도요. 바꾼다 그래요. 이야기하면.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 시험이 과목도 그렇고 여러분 시험 과목 있죠. 이거요. 많이 줄여야 됩니다. 민법 딱 두 개만 알면 됩니다. 매매 파는 거, 임대 빌리는 거 끝. 나머지 몰라도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런 걸 알아야 되죠. 그건 주택임대차 할 때 그죠? 그런 것만 알면 되고 뭔 의사표시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고 그죠? 의사표시 몰라도 계약서 다 씁니다. 임대차 계약서 주인이 직접 씁니다. 그죠? 문방구 가면 팝니다. 계약서 다 인쇄돼 가지고 쓰라는 대로 쓰면 됩니다. 특약 사항만 몇 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빼야 되고 학계론 이제 집에 보내야 됩니다. 공법하고 같이 그죠? 집에 보내야 됩니다. 세법 여러분 세금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정기하러 가셔가지고 양도세 700만 원 나올 거라고 지가 계산해요. 중개사가. 그 700만 원 나올 거다.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700만 원 딱 나오면 관계없죠. 그런데 500이 나오면 뭐라 그래요? 에이 계산 잘못했네. 아무 말 안 합니다. 그죠? 700 나올 거라 그랬는데 500 나왔으니까 1000이 나오면요. 이거 바로 쫓아옵니다. 700 나온다며 1000 나왔대. 그러면 법 위반이에요 안 해요? 700 나온다 했는데 1000 나왔으면 중개업자가 300 물어내야 돼 안 물어내야 돼? 법적으로 안 물어내죠. 300만 원만큼 욕을 먹어야 됩니다. 욕합니다 여러분. 욕 안 하겠어요? 예. 700 나올 거라고 팔았는데 1000만 원 나와버려요 세금이. 중개업자가 잘못 말해가지고 욕 먹어야 됩니다. 욕 먹는 건 관계없습니다. 소문 납니다. 가다가요 황금부동산이 700 나올 거라 그래서 1000 나왔어요. 가다가 대성부동산 들러가지고 저 황금이 저거 계산도 못하는 게 저게 그럼 대성에서 황금에 가시면 안 된다니까 언니야. 그 가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지금 양성 판정 나와가지고 지금 자가격리 2주일 하다가 나오나야 자가. 욕먹어야 됩니다. 동네 소문 납니다. 이런 거는요 소문 막 잘 냅니다. 다니면서. 예. 억울하니까 세금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세무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세무사한테 전화하면 아는 세무사 다 빼줍니다, 여러분. 빼줘요. 자기들이 대행하니까. 세법 집에 보내야 됩니다. 그죠? 중개사법하고 공시법만 남겨놓으면 돼요. 공시법도 다 빼고 요런 것만 있죠. 실무 가면 지목 면적만 확인. 이거 중개사법이 나옵니다. 중개 실무에. 중개사는 지목, 특히 면적 있죠.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쉽게. 면적을 확인할 때는 중개사가 거래하실 때 토지 면적은 뭘 보고 확인해야 됩니까? 토지 임야 대장. 이걸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주인말 믿어서도 이게 뭐 주인은 130평이다. 근데 그걸 믿었으면 안 되고 대장에 있는 요 면적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개 실무입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4번 있죠. 등록상 4번 보세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여러분 소유자 나오면 오늘 똑같습니다. 나중에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할 때도 할 겁니다. 그 끝에 등기 기준 요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등기 기준으로. 자, 소유자 보십시오. 토지 대장 안에 우측란 안에 요 토지 표시가 있고 좌측에 아까 토지 표시 우측에 소유자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은 이거 그냥 보시고 변동 좌측에 변동 소유자가 변동된 일자와 원인 거기는 무슨 등기했다고 적어집니다. 그냥 쭉 보십시오. 71년에 소유권 보존 있죠. 처음에 하는 거. 우리 등기에 가면 배웁니다.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보존. 그리고 이전 대지권 설정 요거는 나중에 따로 하고요. 대지권 할 때. 그리고 이제 이전. 여러분 언제 무슨 등기했다고 적어지고 가운데 주소 소유자 주소 적고 그리고 맨 우측에 성명 명칭 등록번호가 이제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아까 제가 김영수였다가 이경자였다가 박정수의 5인 그리고 마지막에 정영숙이 이 정영숙이라는 사람이 현재 이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은 대장에는 이거죠. 소유자 정리 이렇게 써놓고 보세요. 소유자란에 소유자가 정리된 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딱 하나. 토지 대장에 소유자란에 소유자 정리는 뭘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제가 등기. 이거 나중에요. 등기법에 가면 듣기만 하십시오. 등기법에 가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고요. 소유권 등기 있죠. 하고 나서 소유자가 바뀌면 시군구로 통지해 줍니다. 그럼 시군구에서는 여기 토지 대장을 갖고 있는 시군구는 등기소의 통지를 받아 소유자를 뭐 한다고요? 정리. 이건 아주 우리가 소유자 정리라고 따로 지적 정리 있었죠. 4장에. 거기 가면 요 소유자 정리를 따로 배우는데 오늘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소유자란에 이 밑에 이거 소유자 누군지 그건 알 필요 없습니다. 소유자 정리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 요 한마디만 그 아까 요약집에 적어드린 요 한마디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등록상 5번 토지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19자리인데 먼저 토지 대장을 먼저 보세요. 맨 좌측 상단에 고유 번호라고 적어져 있고 거기에 19자리 아라비아 숫자가 적어져 있습니다. 거기 있죠. 19자리를 보면서 요약집 보십시오. 맨 앞에 10자리 여러분 그대로 써놨습니다. 1, 2 그 토지 대장에 보세요. 1, 2, 3, 4, 5, 6, 7, 8, 9, 0 요 10자리가 그 요약집에 뭐라고 써졌냐면 그 행정구역 10자리 이 앞에 고유번호 앞에 10자리가 행정구역 번호입니다. 경남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번호예요.
물론 경남이 몇 번, 울산은 몇 번 그건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10자리가 행정구역이다. 그 다음 뒷자리 한 자리 1 써졌죠. 1. 토지 나중에 설명이고 공부 대장 종류인데요. 여기가 토지 대장이니까 뒷번호가 1이고 임야 대장이면 2.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여러 나머지는 알 필요 없고 그죠? 1, 2입니다. 주민번호 뒷번호 남녀 구분과 같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뒷번호 남자는 1900년대생, 남자는 1, 여자는 2와 같이 여기는 대장 구분 번호입니다. 1, 2 두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8자리 고유번호 보세요. 대장에 0078에 0002가 8자리 있죠. 그게 지번입니다. 원래 이 토지 지번은 78의 2번지였죠. 그러나 그걸 고유번호에는 0078에 0002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요약집 보세요. 나중에 대장 보면서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19자리 고유번호 구성이 앞에 10자리가 무슨 번호? 행정구역. 뒤에 한 자리가 대장 구분, 토지 임야 대장 두 가지. 나머지 8자리가 지번.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6번. 등록상 6번입니다. 지적도 임야도에 도면번호 8호라고 예를 들었는데 자, 토지대장 보세요. 토지 임야대장 우측에 도면번호라고 써졌습니다. 8이라고 써졌는데 8호라고 쓰시라고 그랬죠. 8호. 이 뒷면을 넘기시면 이건 토지대장이고요. 뒷면에 지적도 보십시오. 이 지적도의 도면번호라 그랬죠. 여기가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인데 이 지적 도면이 이거 아까 제가 신문리에 도면 안에 좌측 상단에 78의 2대 이 토지의 도면입니다. 그러면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에 78의 2번지 토지의 도면인데 이게 신문리 옆에 신문리 지적도 20장 중 요 8호 요게 요 8호 요게 요 도면의 번호입니다. 이 8호를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은 자 앞에 이제 토지 대장을 보면서 이 토지 대장에 있는 토지가 몇 호 도면에 등록되어 있다. 8호. 그걸 여기다가 도면 번호 8이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면 번호 보실 때 요 뒷면에 지적도 요걸 보시면 됩니다. 요 8호라고 이 도면 번호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등록상 7번입니다. 7번 보세요. 책 요약집에 필지별 토지 임야 대장의 장 번호 1의 1. 자, 확인합니다. 토지 대장 보십시오. 도면 번호 옆에 장 번호 1의 1은 다른 의미는 없고 이게 그냥 한 장으로 돼 있으면 한 장으로 돼 있으니까 1 그렇게 안 쓰고 1의 1. 1의 1이라고 쓴 거는 만약에 두 장으로 만약에 이 토지 대장이 두 장으로 넘어가면 앞장에는 2의 1, 다음 장에는 2의 2라고 써집니다. 그래서 이 1의 1이 장 번호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7번입니다. 등록상 7번. 저 8번 8번. 축척인데 1대 500을 500분의 1인데 자 여기 먼저 보세요. 도면 번호 바로 밑에 토지 대장에 축척이 1대 500이라고 써졌습니다. 이게 500분의 1을 나타냅니다. 500분의 1을. 근데 이 500분의 1이라는 이 축척은 다시 넘깁니다. 뒷장으로. 이 도면에 축척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이 도면 가운데
상단에 축척 써졌죠. 얼마죠? 500분의 1. 500분의 1 이걸 여기다가 대장에 적어 놓은 겁니다. 축척이 500분의 1로 만들어진 도면이고 이게 이 도면은 500분의 1로 만들어졌죠. 그걸 대장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1대 500이라고. 자, 책에 여러분 요약집 보세요. 아까 토지임야대장 8번에 요 축척에 대한 설명은 거기 제가 써놨죠. 지적도면 축척은 지적도가 7종류가 있고 임야도는 2종류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24페이지에서 설명드립니다. 24페이지 맨 위에 그 박스 안에 맨 위에 지적도면에 관한 기타 사항 거기에 3번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지적도가 7개가 있고요. 그 500분의 1부터요. 6000분의 1까지. 임야도는 그 앞에 지적도 7종류 중에 맨 끝에 2가지 3000, 6000 요걸 씁니다. 요 축척이 뭐냐? 요거는 제가 요 도면 할 때 나중에 그 도면 있죠. 앞에 앞 페이지에 그 지적도 임야도 할 때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축척이 뭔지 요거를. 자, 지금은요. 토지 임야 대장에 요 축척이 등록되어 있다는 거 단 1대 500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500분의 1을 뜻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등록상 9번입니다. 9번 토지 이동이 아까 변동 사유인데 자, 잠깐 했죠. 신규 등록부터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 말소. 바다 말소가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뭐 시킵니다? 말소. 이런 게 토지 이동입니다. 아까 제가 예상 문제 이야기할 때 그 3장에서 했죠. 다음에 이거 다시 배우는데 오늘은요. 토지 임야 대장 보십시오. 아까 요 사유란에 사유란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사유냐? 방금 그 요약집에서 토지 이동이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은 변동. 토지에 무슨 사유다? 변동. 변동 사유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맨 위에 그죠? 오늘 개략적으로 신규 등록 있죠, 여러분. 처음으로 등록이 됐죠. 70 거기 보세요. 70 뭐 연도 같은 거는 알 필요 없고 71년 8월 1일 날 신규 등록 처음 등록됐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매립 준공 바다를 매립했으면 매립 준공으로 신규 등록됐다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신규 등록이 됐다가 그 다음에 분할이 됩니다. 여러분 밑에 78년 2월 20일 날 분할이 되어 본번에 3을 부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방금 신규 등록될 때 토지 그죠? 이게 면적 보세요. 좌측에 신규 등록될 당시 이 토지가 얼마였죠? 면적이 800. 근데 이게 두 필지로요. 분할이 되는 겁니다. 뭐 설명만 들으십시오. 500하고 300. 800이었다가 500이 남아있죠. 그 밑에 분할됐다. 옆에 500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500하고 얼마로 분할됐죠? 300으로. 그럼 500 이거는요. 여기 남아있는 500제곱미터 이거는 그대로 지번이 78의 2번지고요. 분할돼 나간 요건 아주 지번할 때 배우죠. 분할돼 나간 300제곱미터 있죠. 이거 300제곱미터가 다시 지번을 붙이는데 본번이 78이 본번이고 2가 부번이라 그러죠. 우리 지번할 때 본번과 부번. 본번이 78이니까 여기다가 78에 뭐를 붙였다고 써졌죠? 3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거 할 때도 78에 3을 붙였다. 부함. 그러면 되는데 본번에 78이라는 본번에 뭐를 붙였다? 3을.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분할이 돼 나갔죠.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이거 여러분 갖고 있는 이 토지 대장은 78의 2번지 토지 대장이고 분할돼 나간 요 78의 3번지는 다시 뭐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토지 대장을. 이걸 다시 만들겠죠.
새로 이거 만들어서 이렇게 78의 3 토지대장으로 분할돼 나간 겁니다. 자, 그게 분할이고 바로 밑에 등록 전환이라는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95년에 등록 전환. 그럼 여기 보실 때는 등록 전환 보실 때는 거기 좌측에 지목으로 갑니다. 지목을 보세요. 지목에 공장용지라고 앞에 공장용지 앞에 전 위에 공장용지 위에 전이었다가 공장용지로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토지가 전이었다가 전이라는 거는 밭전인 거 아시죠? 밭이었다가 공장용지로 된 건데 전일 때는 이게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장용지가 되면서 토지 대장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등록 전환할 때 제가 나중에 토지 이동에 가면 등록 전환할 때 이 말입니다. 임야 대장에 등록돼 있다가 토지 대장으로 왔죠. 이걸 등록 뭐라고 합니다? 전환. 다시 임야 대장에 등록돼 있다가 토지 대장으로 전환돼 온 거예요. 왜 전환돼 왔죠? 뭐가 바뀌어서 왔죠? 지목이 바뀌었어. 그러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게 이런 문제가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임야 대장이 있고 토지 대장이 따로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일반 토지는 토지 대장에 있고 임야 대장에는 지목이 있잖아요. 설명만 들으세요. 이건 시험에 묻는 거 아닙니다. 실무에 가면요. 임야 대장에는 지목이 임야라는 지목만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실무에 가보세요.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임야, 산. 임야가 주로 등록되어 있지만 전 있죠, 전. 전이 밭이죠. 밭이 어디에 많죠? 밭이 산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잖아요. 바로 여기 나가면 울주 바로 여기 뭐 넘어가면 바로 그죠? 산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고 과수원이 어디에 많죠? 과수원이 산 밑에 많잖아요. 과수원이. 묘지는 어디에 많이 서죠? 묘는 어디에 서죠? 산에. 물론 뭐 산 아닌 곳에 서는 사람도 있지만 묘지는 산에 많이 서잖아요. 그러면 자, 임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지목이 임야 있죠. 임야뿐만 아니고 전, 과수원, 묘지 이런 지목들이 임야 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요. 주로. 실무에 가보세요. 실무에 가보시면 그러면 자, 이 토지가 전일 때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었다? 임야 대장에. 그리고 여기에 공장이 지어져 가지고 공장 용지가 되면서 임야 대장에 있던 것이 토지 대장으로 온 거예요. 전환이. 이걸 등록 뭐라고 한다? 전환.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면 여러분 나중에 등록 전환 절차는 제가 따로 토지 이동에 가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바뀝니다. 대로. 여러분 지목이 대로 바뀌어요. 그 지목에 보세요. 공장 용지에서 대로 바뀌는데 그 지목 변경 우측칸에요. 지목 변경 써진 우측칸을 보세요. 대지권 설정이라고 써졌죠. 거기에 대지권 설정이라고 왜 써졌냐? 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요 78의 2번지 땅에 아파트가 신축됩니다. 그 대지권 설정 거기가 대지권 설정이라고 써진 게 왜 써졌냐 하면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신문리 78의 2번지 땅에. 그럼 아파트가 지어졌으니까 이 땅의 지목이 뭐가 되겠죠? 대가 된 겁니다. 현재까지 아파트 이제 지어졌으니까 현재까지
이 대가 그대로 남아있죠. 대로. 그 다음 합병. 이번 2004년 3월 2일 날 78에 3하고 합병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합병은 합쳐지는 건데 78의 2번지 땅은 500이고요. 그대로 500이었고 합병할 때 78의 3번지가 83.2였다는 거예요. 합병할 때. 그러면 자, 아까 여기 보세요. 78의 3번지가 300으로 분할돼 나갔었는데 합병을 할 때는 여기가 78의 3번지가 83. 얼마였다고요? 83.2제곱미터였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83.2였냐 하면 이 토지 대장을 봐야 됩니다. 여기를 78의 3번지를 봐야 돼요. 오늘 없죠 이게 지금. 그러면 무슨 말이냐? 78의 3번지가 다시 분할돼 가지고 요 아까 분할돼 나갔다가 또 분할이 돼 가지고 합병할 당시에는 여러분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 합병할 당시에는 요거하고 요걸 합칠 때는 요 78의 3번지가 면적이 얼마였다? 83.2였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오늘 토지대장을 처음 보시면서 이 사율 안에 신규 등록이 됐다가 분할이 됐다가 등록 전환이 됐다가 지목이 변경됐다가 마지막 합병이 됐습니다. 이걸 시험에는 나중에 이제 토지 이동 우리 3장 다음 장에 3장 다음 주쯤 배웁니다. 요거 내용을 토지 이동할 때 배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은 이런 게 변동되어 사유를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게 사유입니다. 사유. 이제 요약집에 이게 무슨 사유라고 그랬죠? 아까 요약집 보세요. 9번에 토지 이동, 변동. 시험에는 이동이라고 나오고 저 변동이라는 말 안 나옵니다. 변동, 이동이 변동이다 라고 아시고 10번 등록상 10번입니다. 토지 등급 또는 기준 수확량 등급 그러다가 그 설정 수정 연원인데 96년 이후부터 요 토지 등급 등록은 폐지되고 11번으로 바뀝니다. 10번이 좀 이따 설명합니다. 11번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등록하는데 제곱미터당 원 얼마다 요게 적어집니다. 그럼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과세 표준이 됩니다. 재산세 있죠. 여러분 세법에 세법 안 배워도 압니다. 재산세 부과가 공시지가 가지고 부과합니다. 확인합니다. 토지대장 맨 좌측 하단에 토지 등급 써졌습니다. 토지 등급 괄호 기준 수확량 등급이라고 됐는데요. 토지 등급은 거기 이거 여러분 토지 등급이 등록되다가 거기 보세요. 맨 고 80 우측에 80년 1월 1일 수정해서 82라는 숫자가 등급입니다. 등급 82 등급이었다가 쭉 가운데 생략했고 맨 우측에 95년까지 등록됐습니다. 이게 뭐 연도는 알 필요 없습니다.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93 등급이었다가 아까 요약집에 96년부터는 토지 등급이 아니고 바로 밑에 개별 공시지가 기준일과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얼마입니다. 이게 적어져 있습니다. 2015년부터 쭉 해서 2019년 작년까지 올해 거는 좀 이따 이제 설명합니다. 설명 들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이걸 보면서 방금 요약집에서 과거에 그러면 토지 등급 이거는요 95년까지 등록돼 있던 것만 그대로 두고 96년 이후부터는 이제 공시지가를 등록하게 되는데 왜 저게 바뀌었냐? 그 당시 재산세, 과세 기준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재산세 과세 기준이 95년까지는 세법 시간에 이런 거 안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뭐 95년이니까 벌써 25년 전에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나 여기 토지 대장 보면서 과거에는 토지 등급을 가지고 재산세 부과하다가 지금은 뭐로 부과한다? 공시지가로 부과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공시지가 이야기 2월에서 3월 넘어오면서 잠깐 소개했는데요. 학개론 시간에 공시지가는 뭐 여러 법에서 나옵니다만은 학개론에서 감정평가 배울 때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주택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뭐 실무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설명만 들으세요. 전 국토의 남한 지역입니다. 물론 그죠? 전 국토의 모든 토지 4천만 필지가 넘습니다. 개수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토지 수가 4천만 필지가 넘어요. 남한 지역만. 표준지 공시지가를 표준지라는 거 들어보셨죠? 학개론에서 합니다. 표준지라고 4천만 개가 넘는 토지 중에 표준이 되는 땅 50만 필지가 선정됩니다. 동네마다 있습니다. 이 무거동에도 표준지가 있습니다. 요 땅 공시지가를 2월 16일 날 발표했습니다. 아직도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치시면 뜹니다. 이야기했죠. 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거기 요 적어진 것처럼 1제곱미터 여러분 1제곱미터에 전국에서 제일 비싼 땅 공시지가로 서울 명동에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화장품 가게 거기가 장사가 제일 잘 되고 제일 요지입니다. 지금 엉망이 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명동이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17년째 일입니다. 1제곱미터에 1억 9,900만 원입니다. 1제곱미터에 한 평은 얼마 공시가로 곱하기 3.3하면 6억이 넘죠. 6억이 넘습니다. 거래가는 8억이라고 합니다. 한 평에. 전체 땅이 한 100 몇 평인데요. 전체가 한 340억 됩니다. 340억. 요 땅이, 전체 땅이.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제가 중개해 드릴게. 요게 제일 비싼 땅입니다. 작년 1억 8,600에서 작년에 올랐습니다. 올해. 제일 싼 땅이 돌고 돌다가 진도, 전라남도 진도, 김천, 거창 돌다가 올해 제 고향 경북 청도군 강남면 구규 휴양림 청도가 이번 뜹니다. 또 대남병원 앞산에 있는 땅. 제일 무서운 말이 뭡니까? 나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 다니다가 대남병원 들렀다 왔다. 그러면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그죠? 예. 250원. 작년에요. 250원 하던 땅, 230원 하던 땅이, 그 땅이 저기 김천, 그 다음에 저기 전라남도 그 진도군 저도라는, 저도입니까 참? 그 섬이 230원 하다가 그건 올라버렸어요. 270원으로. 그러니까 요 땅이 제일 싼 땅이 돼버려요. 요건 그대로 250원. 경북 청도군 강남면에 있습니다.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250원. 예? 예. 이게요, 여러분. 천문학적. 이건 계속 오르고요. 이거 재작년에, 작년 말고 재작년에 9,600만 원 하다가 작년에 2배 올려가지고 1억 8,600원 올라버려요. 2배로 공시가가. 그리고 이게 올해 또 1억 9,900으로 올랐어요. 2억이
이제 육박됐죠. 이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는 이제 요걸 기준으로 요거 2월 달에 발표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개별 공시지가는 이제 5월 달에 전체 토지 우리 남구에 울산 광역 남구 전 토지에 개별 공시지가가 표준지 기준으로 발표됩니다. 5월 달에. 이걸 학개론 시간에 배웁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무슨 기준이 되는지. 요건 토지 수용, 여기 토지 땅을 수용하면 표준지 공시가 있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수용 보상금 같은 걸 정하고, 개별 공시지가는 무슨 기준이다? 재산세. 그럼 개별, 여러분 땅 없죠? 없게 생겼잖아. 여러분 땅이 개별 공시지가가 오르면 뭐가 오른다? 재산세도 오릅니다. 오르죠? 주택은요, 주택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단독 공동 발표합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등이고 단독주택 지금 이번 주나 다음 주, 지금 이번 주는 아직 다 갔죠. 단독주택 표준지처럼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에 표준 단독주택, 표준 공동주택 그러면 시험에 나옵니다. 학교는 시험에 표준 단독주택 있어요, 없어요? 영 살리만 하다 왔네. 표준 단독주택 있어요, 없어요? 물으면 있고, 표준 공동주택은 없어요. 시험에 나옵니다. 학교는 시험에 표준 공동주택은 표준 공동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O다 X다. X입니다. 신문 잘 보세요. 신문에 나옵니다. 신문에 단독주택 중에 제일 비싼 공시가로 제일 비싼 땅, 대한민국에 제일 돈 많은 사람 이건희가 집이 5채인데 단독주택 2채, 아파트 3채. 단독주택은 한남동에 있는 게 올해 402억 간답니다. 이태원, 옆에 이태원에 있는 게 342억이고 그 두 개가 1, 2위입니다. 둘 다 이건희 거고. 공동주택 아파트 3채는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에. 그것도 비싼 겁니다. 400억. 요게 1위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비싼 집. 단독주택. 거래가는 안 내놔서 모르죠. 500억이 넘을지도 모릅니다. 500억이. 살 사람 이제 누워 있어 지금. 죽고 나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 이건 안 팝니다. 명당 중에 명당이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이병철 씨가 이건 풍수 봐가지고 산 집입니다. 명당입니다. 자손 만대 부가 창출되는 집입니다. 여러분 집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 집 밑으로는 뭐가 지나갑니다? 수맥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무 일이 없는데 허리가 아프거나 그 수맥이 지나가서 그래요. 그거 막아야 돼요, 여러분. 명당입니다. 공동주택은 뭐 아파트니까 다 표준은 없고 그냥 공동주택. 요게 400억. 이명박이 집이 논현동에 이명박이 집이 100억. 도곡동에 있는 빌딩이 200억. 이명박. 그 사람도 정치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게 돈 많으면서요. 집이 100억이고 빌딩이 200억 가는 걸 갖고 있으면서도 있는 놈이 더해, 그죠? 그런 사람이 막 뭐 다 쓰는 누구 거다 해가지고 막 욕심이 많아요. 공동주택은 여러분 전부 강남이죠. 강남에 타워팰리스 63층이에요. 타워팰리스는 도곡동에 코로나 뭐 이번에 2명 걸려가지고 전 남편까지 3명이다. 타워팰리스 살지 마세요. 코로나 여러분 아파트는 없죠, 확진자가. 100평씩이요. 여러분 집은 33평, 32평, 33평으로 15층 올라가잖아요. 그죠? 10동이 10개의 집이. 그런데 타워팰리스는 100평씩 올라갑니다.
세 가구가 100평, 100평, 100평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거래가가 지금 54억 5억 합니다. 63층 맨 꼭대기층에 있죠. 펜트하우스. 63층 맨 꼭대기층이 몇 평입니까? 그러면 300평입니다. 이거 한 사람이 갖고 있어요. 300평이에요. 전용 100평. 자기 집만 100평이고 나머지는 뭐로 되어 있냐면요. 나머지 200평은 저도 올라가 보진 않았는데 산책로에다가 수영장 작은 거 있고요. 골프 연습장도 개인 골프 연습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기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300평이 한 사람 소유예요. 한 사람. 맨 꼭대기층 이거 펜트하우스라고 그럽니다. 전세만 거래 매매는 안 나왔고 전세 50억에 나왔습니다. 앞전에 혼자 살았대요. 너무 컸어. 적적하다고 전세 놓고 다른 데 가서 살라고 50억에 전세 내놨어요. 필요하신 분 연락하세요. 제가 중개 드릴게. 요거 전세 50. 이게 아직 거래가는 얼마인지는 안 나왔는데요. 요게 100평짜리가 54억, 55억에 거래되니까 3배 이상 갑니다. 150억 가까이 간다고 그래요. 전세는 50억에 나왔습니다. 요게 공동주택 중에 제일 큰 편수고 제일 큽니다. 신문 잘 보면 나와요. 주병진이 그 집도 200평이 넘는데 펜트하우스. 주병진이라는 사람 있죠. 개그맨. 거기 한 200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100만 원씩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아, 그래도 줘야 돼요? 이런 분들을 줘야 되잖아. 이런 분들을. 수강료 내라고 100만 원씩 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문 잘 보세요. 전국에 그럼 표준지 개별 공시가가 올랐는데요. 작년에 뭐 6.4% 여러분 전국적으로 6.4%가 올랐는데 떨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땅값이 공시가로 떨어지면 실거래가도 떨어집니다. 떨어진 지역에 3대 전국 3대 지역 안에 울산 동구가 들어간다. 동구, 거제, 군산이 들어간다. 거기가 전부 중공업 단지입니다. 지금 중공업 엉망돼서 떨어졌어요. 동구가 1, 2, 3등 안에 들어갑니다. 울산 동구가 땅값이 떨어졌어요. 자, 여기는 무슨 공시지가가 등록된다? 개별. 그 다음에요. 12번 보세요, 여러분. 12번. 등록상 12번. 용도지역. 공법 시간에 배우는 가장 큰 분류. 용도지역 4가지. 도, 관, 농, 자. 아시죠? 도관, 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분하는데, 자, 토지대장 맨 우측 하단에 용도지역 보세요. 용도지역. 거기에 무슨 지역 써졌죠? 도시지역. 그러나 물론 이제 공법 시간에 도시지역 안에, 여러분 도시지역 안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게 또 나눕니다. 그건 공법적 분류고, 우리는 방금 말한 크게 4가지 도관, 농자 요 지역 중에 하나를 요 적어 놓습니다. 그게 도시지역이라고.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 사항 있죠. 요 12가지 요거 요약집에 있는 이걸 보면서 요 토지 대장 보면서 옆에 확인하시고, 이제 7월 달에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면요. 지금은 약 1시간 정도 설명드렸지만 7월 달에 가면 딱 1분에 끝납니다. 들어보세요. 토지대장 보고 계세요. 맨 좌측부터 돌아갑니다. 고유번호, 소재, 지번 적고, 우측으로 갑니다. 도면번호, 장번호, 축척 적고요. 토지 표시란에 좌측으로 오면 지목면적, 사유 적고, 소유자 적는데 등기 기준이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오면 토지 등급을 등록하다가 개별
공시가로 등록하고 지금은 맨 우측 하단에 뭐가 적어집니다? 용도 지역이 적어집니다. 끝. 알겠죠? 예. 요렇게 이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토지 대장 보면서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 요약집입니다. 공유지 연명부 이거는 간단하고 대지권 등록부 이거 하면서 오늘 요 드린 등기부 책에도 있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거의 책 안 갖고 오니까 여러분 이 책을 본 교재를 안 갖고 오니까 이제 요 등기부 가지고 대지권 등기 설명드리고 요 대지권 등록부 요 등록사항 합니다. 자 쉬었다가 공유지 연명부부터 다시 이어서 갑니다.